자, 그러면 전공 B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당시 기획의 지명을 써보고 내용의 정치적 결과를 한 주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북연이 장안을 출발했을 때 보병이 60만이었고 기병이 27만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북연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북연이 이제 부대를 이끌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 동진군대에게 패한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기라는 것은 북에 싸웠던 장수죠. 장소죠. 비수죠. 비수. 그래서 지명 비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결과 이제 해수를 경계로 남과 북의 정권이 병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의 동진의 지배권 인정된 반면에 하북은 북위가 통일할 때까지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진의 그 북연이 했던 비수대전 그때 전진이 망했고 후에 이제 나라가 또 분열됐다가 북에 의해서 이제 통일될 때까지 혼란기에 거쳤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역사적 의미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보면, 2번은 이제 타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어느 동남아시아 국가의 자료이다. 자료 A 당시 기흑을 통치했던 왕조의 명칭을 쓰고 기흑이 니은에 가능했던 국지적 배경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885년이면 19세기 말에 이제 보자 제국주의 침략기 시대인데 이때 이제 국정개혁에 대한 위견서 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일본이 서양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문명하야말로 우리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타이의 이제 내용인데 타이의 어떤 왕조냐? 타이의 마지막 왕조 지금 있는 짜크리 왕조죠. 짜크리 왕조. 자, 짜크리 왕조의 개혁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 니을 가능했건 독립을 유지했던 거는 타이 왕조 내에 이제 뭐냐면 개혁 내용도 있어요. 라마 4세나 라마 5세가 영국의 영사재판권 인정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속국 캄보디아와 프랑스의 속국이었던 캄보디아 라오스를 넘겨주는 과감한 외교 정책도 있었고요. 근대화 정책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영국과 서진에는 프랑스 왕충지였죠.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 이제 인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 차이나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왕충 지역으로서 이제 타이가 이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이제 서양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침략을 안 받고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가 이 타이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기읍과 미은의 차이점을 한 가지 써보고 니은의 활동의 명칭을 쓰시오. 일반적으로 디귿의 학생 활동의 내용을 한 주인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제자학습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적 역사 이 활동이죠. 예. 추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감정이입을 나타나는 거고요. 감정이입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추체험과 감정이입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 볼 때는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먼저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자를 보고 행동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체험을 이제 해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루어진다. 예.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자, 기억, 추체형과 감정일적인 어떤 차이점 한 가지 쓰시오. 요거는 개념상 차이점이야. 개념상 이렇게, 분류할 때 어떤 차이점이냐. 자, 일단은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해보는 건 추체험, 역할극처럼.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추론하는 것,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감정이. 또 이제 또 나눠보면 추체험은 당사자 처지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고, 감정이면 제3자 처지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차이점 물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A번의 추체험과 바탕화 어떤 역사 수업이죠. 단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 추첨의 단계도 아까처럼 했던 감정이입을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추첨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니은에 이제 들어간 활동 명칭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역사적 행위의 의도나 목적을 이해를 하고 학습 활동을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일반적으로 볼 때 디귿의 학습 활동의 내용을 쓰시오. 전반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자, 디귿의 학습 활동은 이제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에 대한 그 학생의 재사고로 이어진다. 그 역사적 행위의 감정이입적 이해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니은의 제자가 감정이입적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추체험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형태로 나갈 수 있는데, 뭐 극화학습이나 역할극, 시뮬레이션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때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역사 신문 만들기나 모형 만들기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자학습에서 이제 제자학습을 할 것이죠. 이거는 제자학습이 아니라 이제 극화학습 모형이고 제자학습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역사신문 만들기, 모형 만들기. 그래서 제자학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예,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은 노마 시대 때 이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서강하고 서계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제 정리해서 한번 이제 좀 한번 기출문제 내봤어요. 시험 문제로. 자, 다음은 노마 시대 때 기독교와 관련된 자료이다. 예,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그노시스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읒, 팔라키우스파, 도나투스파 이렇게 이제 있는데 다 2단이죠. 자, 여기에서 기읒에 들어갈 내용은 자 그리스인들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 있었고 오직 유사 본질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기읒이 이제 주장한 건 아리우스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다는 거야. 다만 인간적으로 이제 뭐냐면 인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유사할 뿐이다. 이건 그렇지만 다른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이제 2단이죠. 2단. 그 다음에 이제 페라기우스파하고 도나투스파도 2단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페라기우스파는 엘리트만이 사람의 그냥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엘리트만이 뭐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구제에 신의 은총은 필요 없다. 그래갖고 이제 신의 은총 필요 없이 인간의 자유의지 특히 엘리트만의 이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파고요. 도나투스파는 신학을 버린 성직자들, 배교자인데 왜냐면 로마 시대 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도 이때 집정된 성사는 무효 나치성사는 이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베라키우스파와 도나투스파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의 비판을 받고 다 이단으로 취급받게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작성본을 가와 나의 내용 교리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관련된 기획의 관련 종파를 쓰시오. 예. 그래갖고 이제 요때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을 이제 했는데 요거와 관련된 기획은 아리우스파 논을 쓰시면 되겠죠. 자, 콘스탄티누스가 공예를 소집했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공예는 이제 무슨 공예냐? 논쟁을 해결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니케아 공예하죠. 유명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어봤고요.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5번 문제는 조선 후기 때 이제 항천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향임, 자수와 별감이죠. 유황수의 자수와 별감. 그 당시 항청이라고 불렸던 그 둘러싼 항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당시 국가 권력이 항청 장악 정책을 쓰시오. 영조 17년이라면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18세기 이제 정도 되는데 요 18세기 때 조선 후기 때죠. 국가가 권력이 이제 항청을 장악을 하는 방법이 내용을 보면요. 지방 통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고요. 예, 그다음에 한약도 수령 한약이라고 갖고 이제 이런 것들 실시했죠. 면리제를 통해서 본연의 하부 행정조직 실제 운영됐고
이정법을 정비해서 마을 단위로 이정법은 군역 관련된 내용이에요. 군역을 이제 그 공동납제하는 그 법인데 숙종 때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니까 이제 때도 계속 이제 실시를 해서 정비의 마을 단위 군포를 내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직접 지배를 관철시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향임 자수 발감의 이제 변화로 향의 역할 변화를 쓰시오. 요때 이제 신앙하고 부하고 싸우죠. 향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니은이 이제 항전인데 요때 이제 신양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해요. 수령의 지원을 받은. 그렇지만 이제 향촌 지배 전반에 대해서 강제했던 항의가 예전에 사족 한역때 그렇지만 이때는 신양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수령이 부세자본기고 변모되고 나중에 어용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에 형성된 항촌 지배 질서의 특징을 쓰시오. 예. 그래서 이 18세기 때 이제 내용인데 요때 이제 그 18세기 중반에 수령, 항 이런 체제가 있어서 항촌 지배 질서가 형성돼. 그래서 예전에 사족들이 장악했던 시스템이 수령이나 이서층에 의해서 장악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체제들 뭐라고 하냐면 수령 이항 체제라고 하죠. 그 앞에 이제 국가 권력의 강화 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이건 중국의 교환과 관련된 건데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교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기독교.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거 사건이라고 해. 예.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야. 교환은 구구운동이라고 하죠. 자, 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 교환 사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널리 알려진 게 위화단 운동이죠. 근데 이제 위화단 운동 이전에도 그 뭐냐면 이 교환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 일단락 그것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갖고 쭉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충 자료에 그걸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한의중하고 강좌에 있어요. 예, 그래서 보충 자료 한번 보시고 한번 이 문제 푸시면 금방 푸실 거야. 문제 난이도는 좀 약간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중요한 주제 위화단 사건만 알려져 있지 교환 자체를 그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국의 교환과 관련된 글이다. 기억의 사건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주도한 단체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제 당시 다시기의 교환에 발생한 배경을 한 가지 서술해보고 디귿의 구호가 나왔던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교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단계 1870년에 기획의 이제는 교회 영화 유기에 관한 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 유기는 아니고요. 그 교회가 이제 버려진 애들을 키워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좀 나쁘게 이제 뭐냐면 알려져 가지고 일종의 이게 뺏어갖고 뭐 얘들 갖다 판다, 잡아먹는다, 뭐 이런 게 널리 이제 확산됐나 봐 이런 개소문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일어난 대표적인 이제 교환이 천진 교환이에요. 예, 여기 기억 사건이 이런 거는 천진 지역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대교 뭐냐면 교환이 일어났죠. 천진 교환. 그래서 가시기 때는 이제 주로 그 북경조약부터 해서 청골전쟁 요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나시기 오죠. 나시기 때는 청골전쟁, 청일전쟁까지 이제 이 시기인데 요 시기 때는 가시기 때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주도했던 계층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사 계층들이에요. 왜냐면 신사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항촌사회의 영향력을 기독교가 이제 장악을 하고 이제 신보명이니까 반발을 했는데 정부에서 탄압을 하니까 신사계층이 잠깐 물려났어. 그리고 요 나시기 때, 그러니까 청불전쟁에서 청일전쟁 그 중간 사이에는 주로 이제 비밀 결사 단체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 이들 해당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당이 가로예요. 그래서 이 가로에서는 안희 지역이나 이런 강소, 절강, 강서 지역을 중심으로 소유와 폭동이 일어났는데 자, 요것을 이제 주도를 했다. 예. 그래서 가로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 청말 때 일어난 이제 그 가로회는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반청, 반기독교 운동을 했고요. 나중에 공화혁명 그리고 혁명파의 어떤 군사적 기반도 제공을 해주기는 해요. 물론 이제 이 해당이 그 지금 삼합회나 이런 단체 비슷비슷하지
것처럼 좀 약간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자, 근데 다시기 때는 또 다시 해서 청일전쟁 의회당 운동 전까지 이제 여기 시기인데 의회당 운동까지 자 이때부터는 이제 좀 아래로부터든가 위로부터 같이 가시기 때 어떤 신사계층과 나의 비밀결사 그래서 비밀결사 주도였지만 이제 다시 이제 빠졌던 그 교환에서 빠졌던 그 당시 신사계층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했던 건데 자 이때 이제 여동신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제2차 여동신 반란 사건인데 요때 이제 무장봉기를 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순천면왕이야. 예, 어제 좀 많이 들어봤죠. 순천면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 자, 청을에 복종하고 그리고 양을 너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청면왕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럼 디귿의 구호, 다시기 때 교환의 발생을 배경을 한 가지 서술해보고 디귿의 구호가 나왔던 이유를 쓰시오. 자, 다시기 때 이제 나왔던 이제 배경은 뭐냐면 청일전쟁의 패배,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은 중국 망하고 열강의 분할 통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 의식을 이제 근데 이걸 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강의 제국주의 경제 침투는 중국의 손흥민, 수공업자들의 생존 기반을 침식했고 기독교 세력은 세계 활동 여러 영역에 늘어났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의 이유를 보면 민족적 의가 고취되면서 이제 반청적인 색깔이 이제 약화됐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통 가로회나 이런 사람들 해당 계통은 되게 반청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이때 하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침해받으면서 이 교환 과정에서 이런 순천면이라는 것은 반청적 색깔을 이제 나타난 약화를 의미한다. 이때 순청은 청나라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좁게 해석한 거고 더 넓게 하면 이제 중국 문화를 이제 지키자. 예,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청 멸망처럼 부청이라는 건 청나라를 지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청나라를 뭐냐면 대변하는 중화 문화를 지키자. 이런 것들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번은 이제 중국 교환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7번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조선왕조 실록과 관련된 거야. 조선왕조 승정 일기에 이제 조선왕인데 조선왕조는 27명의 이제 왕들의 어떤 가정을 적어 놓은 건데 보통 어떤 왕이 죽으면 그 뒤에 왕때 이걸 신어 놓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태조실록부터 해갖고 쭉 해가지고 철종실록까지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일본에서 만든 이왕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요. 그 2대 25대 실록을 이제 있는데 요게 좀 특이한 게 연산군은 1기죠.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산군 쫓겨났잖아요. 그 묘가 없어. 예전에 이제 왕 이전에 연산군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산군 시기에 1기 기록이다 이런 의미고 이거는 뭐 강해군 1기하고 비슷하고요. 자, 하여튼 그럼 연산군일 때 이제 근데 연산군 시기 때는 그 앞에 누구의 실록을 만들 때일까요? 선종실록을 만들 때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종실록과 관련된 편찬 방법을 적어 놓은 것 같아. 자, 하여튼 요거 보면 다음에 기획의 구성을 보고 그 가에 들어갈 사료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근데 실록은 본문과 그 밑에 세 주, 그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평이 있어요. 사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됐다. 실록체는 일종의 편년체 형태로 이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사료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실록을 이제 구성할 때는 그걸 이제 뭐냐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료를 끌어다가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 그 승전일기도 있고요. 시정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영일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초도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그 용어 쓰셔. 니은의 용어는 일단 사초죠. 여기 사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초라는 것은 보통 그 옆에 있는 사관이 이제 기록했던 것을 집에 가서 정리를 가장사초가 있고요. 제출한 입시사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 편찬하는 과정에 디귿 단계에서 이제 내용을 쓰시오. 일단 디귿 단계는 이제 보려면 일단은 그 실록이 편찬한 과정을 이제 봐야 되는데 실록은 세 단계에 거쳐서 이제 편찬해요. 초본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중초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 이제 디귿의 내용을 보면 도청은 각 방의 당상관들을 소집해서 함께 거치하여 의논하고 비록 적은 일에 적신하면 그대로 두냐고 삭제해 옵니다. 도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실록청을 얘기하죠. 그 각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개 왕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왕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하나씩 방을 만들어요. 1년부터 3년은 1방, 4년부터 6방은 6년 2방.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당상관 책임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당상관을 다 팀장이죠. 일종의 팀장을 소집을 해갖고 그다음에 요걸 이제 적어놓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뭐냐면 다시 그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래서 다듬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언제 때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초를 도청의 당상과 총재관이 감사한 뒤 문장의 체제를 통해서 정초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초, 중초본, 정초본. 그러니까 중초에서 첫 정초본 마지막 완성본 넘어갈 때 이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주 11번에 그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실록에 어떤 관련된 그 작업을 썼는데 문제 수준은 고난이도예요.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인데 왜 냈냐? 하도 요즘에는 뿌셈에서 이상한 문제를 내는 바람에 한번 내봤어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요 정도까지는요. 그렇지만 이제 뭐 실력 편찬 과정은 좀 상식적으로 좀 에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그래서 다음 교사는 기억에 사용한 이유를 써보고 니은과 디귿을 해당하는 수업 기법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수업 목표를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익숙한 문분이죠. 왜냐면 이거는 수업 목표는 교사의 어떤 수업의 인식, 그러니까 중요 역사를 안다는 어디 부분을 더 강조할 것인가 이거고 그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수업 방법이 달라지죠. 네 가지 유형. 그래서 검은 책에 있는 것들이고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한 두세 번 계속 나왔던 거야. 그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무굴 제국의 악바르 제도와 악바르 황제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이제, 가를 보면, 악바르 황제 인도 통일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법은 비교, 유추, 연상. 그러니까 역사를 안다는 걸 어떻게까지 팩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교사가 학생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교, 유추, 연상 작업을 이제 강조했고요. 자, 그다음 앞바탕제 종교 강요죄 이유를 내면을 아는 거죠. 내면. 그럼 내면을 아는 거는 수업 방법의 주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극화학습, 역할극, 글쓰기 수업 방식, 뭐 제자학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빠의 지지할 페이지의 배경을 분석할 수 있다. 예. 아크바르의 그 지지할 페이지 배경을 그 분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의자가 빠지는 게 낫겠네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이제 있냐? 수업 방법은 이제 사료 분석이죠. 이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탐구학습과 사료학습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수업 목표, 대립 논쟁식 모형이나 토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무조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려면 적절한이란 말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의 정책이 당시에 적절한 정책인 걸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적절한 말이 들어가면 답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아이고. 자, 다음은 어떤 독립운동단체 구성원의 이동 경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독립단체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의용대야, 조선의용대. 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이제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이제 원래는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의열단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민당의 시다발이 역할을 한 거지. 직접 싸우진 않고 그냥 옆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직접 싸워보자. 그날 차에 강복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 김홍봉은 이들을 이끌고 강복군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합류하는 과정에서 가는 도중에 김홍봉이 자고 있는 동안 거의 이제 조선의용대의 70%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북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조선우영대 하복지대를 창설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한 30%를 데리고 와서 그 한국 강복군 일대대에 편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뭐냐? 김홍봉이 만든 조선우영대에 조선우영군을 좀 다르죠. 나중에 이제 하는. 그러면 우한에서 활동할 내용이 뭐냐? 조선우영대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 국민당 시다바리 역할을 한 거야. 보조적인 역할만 한 거야. 정보 수집, 포로신문, 후방교정.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북지대가 이제 창설되면서 하북 지역에서 오르면서 본격적인 전투를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그 조선우영대 하북지대에서 했던 전투가 호가장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호가장 전투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가하북지대 연안은 예난이죠. 예난은 이제 그 어디가 있었던 중국 공산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전 같은 중국 공산당 한인 간부들과 이제 배합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창설하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를 만들게 돼요. 조선 의용대, 예, 의용군을 만들죠. 그래서 조선 의용군, 그래서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은 다음은 스탈린과 시틀러의 가상 담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시틀러하고 이제 스탈린의 내용을 이제 쭉 쓰는데, 요거 뭐 긴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기이 조약에 따라서 소련이 디귿과 관련된 군사활동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이제 맺고 디귿과 관련된 그래서 경제적 여기죠. 히틀러 총독이 유럽 나라를 침공할 때 소련도 주변국을 침략했죠. 그때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은 독일과 소련 간의 어떤 쳐도 가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삼국과 싸울 때 중립을 지키자.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그 깨지죠. 예. 자, 하여튼 그거는 공식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 안에 또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할 때 비밀 조약을 같이 맺었어. 그건 뭐냐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소련군이 동부 폴란드를 먹는다. 그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할 때 소련군 동시에 출격해서 바시아 동쪽 지역을 점령하죠. 그 외에도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은 아니지만 스탈린이 히틀러를 못 믿었어요. 언젠가 자기 쳐들어올까 생각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그 당시 쳐들어올 때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를 이제 뭐냐면 쉽게 진격을 막기 위해서 좀 약간 그 공격로를 좀 약간 늘리기 위해서 어디를 이제 동시에 쳤냐면 그 당시 발대 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공격해서 거길 먹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참 또 노렸던 핀란드 지역을 또 노리죠. 이거는 이제 시트랑 무관하게 이제 그 하는 건데 핀란드 지역이 그 당시 주요 공업 도시를 또 차지하려고 공격을 해요. 그걸 이제 북방전 이제 겨울 전쟁이 하죠. 그때 이제 소련군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초창기 때 상당히 고생했죠. 결국에는 그냥 쪽수 밀어붙여갖고 일단 이기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틀로가 거기 공격할 때 그 소련을 공격할 때 독소전 때 우리가 이제 한리차와서좀 우크라이나 애들만 이렇게 반긴 게 아니라 에스토니아, 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발트해상국도 시틀러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핀란드도 시틀러에 따라 동맹을 맺고 공격을 했죠, 소련.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탈린이 굳이 자기 적을 만들지 못할 자기에게 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적을 만든 거야. 그거는 좀 약간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나의 투쟁에서 사용된 니은의 내용은 나의 투쟁에서 밝혔듯이 여기 이거 타원표가 안 됐네. 예. 자, 밝혔이 강하나 영토를 게르만족의 독일에 뭘 만들기? 생활공간, 생활권을 만들기 한 거죠. 그 슬라브 땅을 이제 뺏어다가 생활권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 니은의 정치적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 독소전 때는 초반에 깨졌거든.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당시 독일군이 한 300만 명 정도 쳐들어왔어요. 연합군까지 이제 독일 축출까지 해갖고 300만인데 초창기 때는 계속 연전이 펼려요. 예. 그래서 포로가 거의 200만, 300만 정도 생기고 스탈린의 아들까지도 포로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게 왜 초창기 때 깨졌냐? 무기가 열세? 아니죠. 예. 그 소련군은 이제 그 무기가 그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예.
뭐 독일보다는 그래도 좀 못했지만 T-34 같은 뛰어난 그 전차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문제하고 소련의 지휘권 상실이 큰 문제가 됐던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전 스탈린이 대규모 숙청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들 이제 뭐냐 숙청을 해요. 예, 정치가지나 일반 사람들이 숙청할 때 이제 형식적인 재판 과정을 거쳤는데 반해서 이 군 내부의 이제 수청은 그냥 비밀리 비밀 경찰 동원해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전투를 하려니까 유능한 지휘관이 온 거야. 대부분 그 지휘관들은 되게 보면 글도 모르는 진짜 좀 사병 생활하다 그냥 꽂힌 사람들. 예. 그래서 상당히 초창기 때는 고생을 했다. 그 이유를 쓰자면 1930년대 스탈린의 공부의 대규모 수총으로 소련의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반기에 넘어가서 미국의 지원과 이제 소련이 이제 여러 군수 지원들 예,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무능한 지휘관이라도 싸우다 보면 어떻게 짬밥이 늘어나면 경력이 늘잖아요. 그런 것들 뭐 주코프 장군의 어떤 활약 이런 것 통해서 간신히 뭐냐면 그 독일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독일에 이제 베를린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예. 그래서 남들은 스탈린이 이제 후르츠초프가 한 얘기인데 나중에 후르츠초프가 이제 스탈린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스탈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고 그런다. 예. 근데 오히려 그 스탈린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그 뭐냐면 이겼다고 하지만 스탈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다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게.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독일군은 3개 방면군을 공격을 해요.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면 좀 그런데 북부 방면군, 중부 방면군, 남부 방면군.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부 방면군은 이제 모스크바를 치고 그다음에 이쪽은 레닌그라드 치고 이 남부 쪽은 요쪽 뭐야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치는데 이 남부 방면군의 일부가 이제 그 어디까지 치냐면 스탈린그라드에 치다가 패하게 되죠. 이 코카소스 위전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스탈린그라드 이제 그 배후를 치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대판 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 끝나게 되고 중부 방면군도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제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가 다시 소련에 유리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전선이 점점 동부전선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부전선에는 이제 거꾸로는 독일 쪽이죠. 예, 독일 쪽으로 해갖고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점점 땅을 회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쿠르스크 전투야. 예, 이게 서강제에 나오는데 이 쿠르스크 전투는 뭐냐면 이제 독일과 싸우는데 이제 여기가 독일 측이고 이게 소련 측인데 전선이 있으면 그 당시 소련 측이 전세 중에 그 전선 중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없애자 도출된 부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여기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히틀러가 적이 뭐냐면 소련이 요 지역의 방비를 좀 약간 강화되기 전에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기다리려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탱크 이제 판타 탱크가 만들어지니까 좀 기다렸다 그때 공격하자. 그래서 3개월인가 4개월과 이렇게 뭐냐 의거정거정을 하다가 소련이 눈치를 채고 여기를 완전히 방어선을 만들어버린 거야. 거기에 이제 토치카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전차 지대도 놓고 특히 소련이 장악한 그 인력 동원이잖아. 그걸 해치운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를 가해 자를 수 없을 만큼 강해진 거죠. 요 부분이 도출 부분이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싸웠던 대표적인 전차전이 뭐냐면 쿠르스크 전투예요. 그래서 이 쿠르스크 전투는 평원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차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소련의 T-34와 그다음 혹시 또 독일의 티거, 한탄 이런 전차들이 이제 싸웠는데 물론 수적으로는 이제 독일군이 크게 이겼어요. 예, 거의 그 소련이 그 일종 교환비라고 하죠. 예, 10대 그러니까 독일 전차가 이제 예를 들어 뭐 티거가 한 대가 뭐 소련군 20대를 격파하고 보통 한 대당 좀 지 떨어진 독일 전차도 한 4대 5대 이렇게 격파할 만큼 오히려 피해는 독일 소련군이 더 많이 입었어. 전차나 인명피해가. 근데 전략적으로는 뭐냐면 여길 지켜냄으로써 전투에서는 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쿠르스크 전투인데 그리고 이 관련된 작전이 이제
그 독일군 작전 성체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서강자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제가 참고로 이제 덕후예요. 예, 그래서 덕후네 밀떡이라고 하죠. 보통 밀떡. 예, 그 전쟁사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 딱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번 냈다는 거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있고 11번 문제가 있네요. 마지막 문제가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 유적지에 발굴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는 이제 자료 A는 각본문에 적혀 있는 그 은나라 시대 때, 상나라 시대 때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순장이죠. 예, 순장. 대표적인 게 목이 다 날라가 있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그 계산형에 점을 쳤는데 기역이 점을 쳤다. 기역이 된 것은 뭘까요? 이거는 그 정인이죠. 정인. 정인은 이제 밑에 왕이 밑에 있으면서 부족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인. 이 사람들이 왕의 지시를 받고 점을 치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칠 때 그 내용들 보면 이제 그 적어놓는데 토방인이 모든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방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보통 상황시대에 적대적인 세력들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상황시대에 대한 적대적인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자를 붙였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왕이 니은 왕이 통치했던 그 은왕조, 선왕조죠. 니을과 미은의 이제 것은 보면 방과 달리 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읍이라는 뜻인데 동비섭이라는 건 동쪽의 비, 읍, 서쪽의 읍, 비. 자, 이건 은왕조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 읍이에요. 보통 읍제 간의 상호 누충적 관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읍제 간의 읍제 국가는 은에 대한 부역과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대신에 은나라는 이들에게 청동제 무기를 내세요. 청동제 기술은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 청동제 무기를 하사하면 그걸 받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읍제 국가의 도시 국가의 지배자들이 그 밑에 있는 통치자 지배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자신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외적인 외적의 침을 보호받았다. 그래서 읍 간의 누축력 지배관계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된 걸 준하한테 봉건제도고요. 자, 자료 B에 통해서 알 수 있는 A 사례의 성격을 이제 한줄에 쓰시오. 순장이죠. 이 순장은 우리나라도 순장이 있지만 우리나라 순장하고는 비교가 안 돼. 대륙 스카이죠. 완전히 그 스케일이 되게 커가지고 한 군대 한 3,000명씩 막 죽여요. 예, 목을 잘라가지고. 자, 그만큼 순장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건 이제 뭐냐면 그 고대 노예제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세상 같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노예 노동을 바탕으로 한 노예제 사회다. 이렇게 이제는데 물론 이 순장도 나중에 들어가면 이거 없어져요. 왜냐면 일단 노동력 상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계세 사상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순장 사상은 노예제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4차 모의고사를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모의고사는 이제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즌 1은 이제 강의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했고요. 예전에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시즌 2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그 동영상을 이제, 제시를 했고, 이렇게 해서 총 몇 차례 그냥 35회분을 제공을 했고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독서는 10.0편의 모의고사 편을 만들 거예요. 따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려 놓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약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좀 시즌 1 모의고사를 좀 많이 그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 출제자분들이 제 모의고사를 보고도 포기할 정도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온다고 해요. 가지고 와서 제 걸 보고 뺀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거 왜 제 모의고사를 왜 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 모의고사도 아니고 영리성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제 모의고사를 뭐냐면 그냥 보고 해야지 사람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공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제 이바지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저를 왜 계속 이렇게 싫어하고 빼는지
학원 모의고사 부분은 잘 거르지도 않으면서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이에나 전술을 이제 쓰기로 했어요. 예, 2리 때 전술 이런 거 하이에나 2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뭐예요? 예, 무리 사냥을 하죠. 예, 그 큰 무리 하나 있으면 동물 하나 있으면 이거 물어뜯잖아. 한두 명 가지고 안 돼. 왜 이런 물소 같은 건 뭐 한두 명이 어떻게 하면 물소한테 다 그냥 처발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 20명, 30명, 30마리, 20마리 만약 하이에나들이 와가지고 애들 물어뜯는 집단 사냥하잖아요. 이 마찬가지 하이에나들이 집단 사냥하는 것처럼 이 물속 나올 기출 문제들 뭐냐면 그 예상을 물어뜯으려면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여러 모의고사를 다 막론내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서 그냥 물어뜯어갖고 맞추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40회 정도 낼 건데 40회 정도면 문제량도 뭐 어마어마한 1000문제 정도 될 건데 1000문제를 어떻게 보겠어요? 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검토를 못하도록 아예 손을 놓도록 해가지고 떼거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좀 문제 기출 문제의 어떤 그 적중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이제 올해 그 제 강의 일정은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예. 내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 서브노트 이제 많이 보시죠. 그래서 경기도 서브노트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2월 달 정도 이렇게 중순 정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경기도 서브노트 이제 만드는 그 분이 또 이제 올해 이게 재능 기부해 가지고 또 보충을 해줘 갖고 이제 보강판을 낸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판 가지고 또 하고 보강판 나오면 또 이렇게 덧붙이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기도 서브노트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 또 새롭게 첨가된 내용들을 첨부하고 재편집해 갖고 계속 이제 교재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다 붙으시겠죠? 예. 그래서 뭐 내년에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1월 23일 날 그 시험 잘 보시고 11월 23일 날 끝나고 이제 북서영 카페에 들려서 답도 좀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지나서 이제 11월 30일 정도 제가 이제 또 예상 답안이나 그리고 12월 초에는 또 그 올해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또 할게요. 예. 그러면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빌겠습니다. 예.